사람은 다 틀리고요. 사람이 갖는 감정은 다 틀리다고 생각해요.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양함을 인정 안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 다양함 속에서 이제 서로 대화라든지 아니면 서로 이렇게 논의 과정을 통해서 또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이런 사회가 좀 이게 앞으로 지금 여태까지 온 사회도 그렇지만 앞으로 나갈 사회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인분들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고 물론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다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오히려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끝났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 끝났으니까 잊어버리고 우리 딴 일 하자가 아니고 이걸 계기로 그러면 어떻게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는지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어떠한 참사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게 그냥 그래 이렇게 했어 다 끝나가지고 다 마무리됐어 뭐 추모시설도 짓고 뭐 다 했어 그리고 나서 우리 딴 일하고 다르게 살면 돼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그전에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참사들이 계속 재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해양 참사, 대형 해양 참사 20년 주기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남영호, 태영호, 그다음에 서해페리호, 그다음에 세월호까지 해서 20년마다 이렇게 된 그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먹구구식의 그 대응 방안들이 법제화되고 제도화된 거고 그게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20년 정도 지나면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바꿨던 그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바꿔줘야만이 이게 다시 대형참사가 재발하지 않는데 낡은 그 20년 전 그걸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대형참사가 또 발생하는 거죠. 배들은 계속 바뀌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20년 주기설도 나중에는 더 짧아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아시잖아요. 20년 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전에는 20년 전 그러면 우리 핸드폰이 아마 상용화되지 않았을 때일 거예요. 아마 그때 그 벽돌폰이라고 하시죠? 그 모토로라 이렇게 해가지고 난대하는 그 사람들 여기다 이렇게 그 권총차들이 차고 다니던 이거 있던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이 다 상용화돼 있고 이게 무선통신이 이게 완전히 손안에 컴퓨터가 있는 거잖아요. 이 상전벽해예요. 20년 후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근데 세월호 참사가 지금 발생한 지 지금 벌써 7년째 지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세월호 참사 끝났다는 분들이 그 후속 대책 여기에 그러면 집중하고 있는 거냐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를 우선 묻고 싶은 거고 끝났다고 잊자고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잊은 다음에 다시 이런 참사가 재발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 지금 계속 이제 계속 진실을 밝히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하고 싶은 얘기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일정 부분 합의를 도출해서 사회적인 합의와 유가족들의 합의 뭐 이런 합의를 도출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 정도는 밝혀졌다고 이렇게 좀 공표하는 시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전체적인 그 100% 완전히 100% 투명하게 다 밝혀졌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밝혀지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러니까 뭐 침몰 원인이라든지 이건 제일 힘들겠죠. 그다음에 구조 과정에서 나오는 그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구조 방기에 대한 상황들, 그다음에
이걸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이런 사람들의 그 행동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서 일단락이 좀 되고, 그런다고 해서 진상규명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자는 거죠. 이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이제 점점 도래하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참위법이 연장이 돼서 내년 6월까지 조사를 하고 내년 9월 되면 종합보고서가 나올 텐데, 종합보고서가 아마 나왔을 때 혼란이 불가피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워낙 여태까지 믿고 싶었던 진실, 믿어야만 하는 진실들을 찾아갔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결론이 나왔다면 완전히 또 부정하고 막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그런 분들끼리라도 좀 모여서 어느 정도 선의 그 진상규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원하는 진상규명의, 그러니까 목표점, 어느 정도 목적, 이 정도는 좀 합의를 좀 이끄는 대화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이 한 발 더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여태까지 고생한 게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250명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발전된 사회를 이룩하려면 또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약속한 게 그거잖아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 이게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안전한 대한민국 이렇게만 얘기했지, 어떻게 안전하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청사진이랄까, 이런 것들은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약간 버는 아까 이제 이전에 네네. 얘기했던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간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제 가족들마다 가족의 그룹별로 지금 전혀 그러니까 그 원한 조사의 결과들이 다 달라서 그냥 무엇이 되었든 사참위를 믿고 사참위가 이제 내는 그 결론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이제 더 조사가 될 건 더 해야 되지, 요걸 놓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제도를 개혁해야 되면 개혁하고 규제를 바꿀 것을 바꾸고 이런 그렇죠. 부분을 얘기하시죠. 네. 그게 좀 서참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사는 수사하고 좀 틀려요. 수사는 인물들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잘못한 놈 잡아내는 게 수사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조사는 뭐냐면, 개별적인 인물들도 조사를 하지만 전체적인 그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조직이라든지 잘못 운용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결과 보고서가 좀 제대로 좀 충실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고요. 그게 좀 단언하건대 가족들은 그게 아무리 충실하게 나와도 이건 100%라고 인정하지 못해요. 100% 인정하려면 우리 아이가 살아 돌아와야 인정을 하지, 인정 못하는 거거든요. 아쉬움이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쉬움 속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부정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이건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조사 결과 보고서가 최선이라고 사참위 내부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최선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걸 또 낸 다음에도 이건 최선으로 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위에서도 지켜보는 사람들도, 국민들도 이게 최선인가 보다, 아니면 이거보다는 좀 더 할 수 있었을 때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나온 거구나, 이런 정도까지는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지금 현재 혼란한 것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종합보고서 권위를 잃어서 그래요. 선조위 종합보고서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5,200만 우리 국민 중에 선조위 종합보고서를 다 읽은 사람 1,000명도 안 된다. 제 열 손가락에 장을 짓는 걸 거룩해요. 1,000명도
안 돼요. 안 읽어봤을 거예요. 왜냐? 제목부터가 내용과 틀린 제목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목이 두 개로 딱 갈라지는 순간에 언론들은 제목만 딱 낚아채서 두 개로 갈라졌다.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지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나름대로 언론의 그 잘못도 큰데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설명하는 내용들은 거의 없고요. 그냥 제목만. 제목이 이런 걸 뜻하고 있다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죠. 내인설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하나는 내인설, 하나는 열린안이란 말이죠. 그럼 내용이 내인설이 맞냐는 거예요. 거기 그 선주 종합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그거 안 맞거든요. 그 제목하고 틀려요. 그리고 열린안은, 그러면 열린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그 오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뭐냐면, 열린안 그러면 외력설로 다 이렇게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인설에서 설명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열어놓고 해보자가 열린안이에요. 근데 이걸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쓴 그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이게 권위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사참위 같은 경우는 좀 선조위의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좀 더 내실 있는, 또 그리고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좀 그 보고서가 나와서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고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나와가지고 조사 과정 중에 범법행위 있는 건 무조건 그냥 고소고발 들어가야죠. 고소고발 들어가고 하고 하는데, 대신에 충실한 종합보고서가 나오고 개별보고서가 나와서 이게 국민들한테 좀 읽혀가지고, 아, 이렇게 돼서 맥락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월호 참사가 왜 이렇게 참사로 발전했는지 뭐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 말고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나온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인 또 합의와 또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종합보고서, 세월호, 아니, 사참위가 이제 보고서를 충실하게 쓸 수 있는 걸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서포트를 해보고 싶어서 그걸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미리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가족 간에 뭐 이제 그룹들이 있고 그룹들 간에 그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있을 거다. 이걸 좀 하나의 목표로 좀 이렇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제가 2년 동안 하고 뭐 연임할 수 있는데, 제가 연임을 제가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영위원장 그 저희 가족협회 대표를 해보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예, 직함 때문에 너무 이게 무게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하고, 뭐 신부님 제 거 페북 보셔서 알겠지만 한동안 제가 페북 안 했었고요. 거의 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야 이제 좀 가끔 이제 조금씩 올리는 거지. 한동안 그래서 편찮으신 줄 알았어요. 페북을 못했어요. 왜냐면 페북 금지까지 당했어요,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워낙 제가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이렇게 쓰는 스타일이라서 위원장을 그렇게 강하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가족들 간의 이제 진상규명의 목표 내지는 그 목적이라고 보면 뭐 진부하고, 목표 또 아니면 어느 선까지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을 좀 준비하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서 좀 핑계 같지만 위원장 지원 좀 내려놨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만만치 않다. 네. 그래서 좀
지금 사전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기도해드릴게 하나. 네, 긴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은 제일 그 부담스러운 때가 이 질문이 나왔어요. 하시고 싶은 제일 나쁜 우리한테 도대체 뭘 원하세요 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선은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7주기니까 7년의 세월 동안 우리 아이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신도분들 또 우리 같이 활동하시는 우리 시민분들 이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아마 가족들은 움직일 것 같고 특히나 저도 그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더 드리자면 준영이가 가면서 저한테 준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저는 가장 큰 선물이 아픔을 보는 눈을 준 선물이거든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힘들고 아픈 분들을 제가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쌍차라든지 밀양이라든지 강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참사를 당하고 나니까 그분들의 아픔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연대도 하고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보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한테 신경 써주시는 것도 되게 고맙고 한데 주위를 둘러보시면 아프신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가서 다른 거 안 하셔도 되고요. 손 한번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말 한번 건네주시면 돼요. 요즘 힘들지 괜찮을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내가 옆에 있으니까 힘내 라든지 이렇게 한 번만 손 한번 잡아주시는 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되거든요. 저희도 그 힘으로 여태까지 버텨왔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계속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꼭 원하는 게 뭐냐면 주위를 둘러보시고 아픈 분이 계시면 꼭 한번 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마지막 부탁입니다. 뭐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까지 단호고등학교 명예 2학년 8반 장준영 학생의 아버님 장훈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고요. 저는 헤븐마우스의 리버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